오케이. 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는 이재명 감기 뚝! 응원 방송 한번 해봤죠. 예, 트위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감기 뚝! 하시라고, 응원의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 경기도 돼지 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생존 가능성, 정치적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5분간만, 진짜로 5분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 주말마다 조국 지키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전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선동당한 국민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화성에 30년 만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죠. 우리 춘재가 잡혔죠. 63년생, 56살, 조국보다 2살 정도, 3살 정도 많죠. 춘재가 잡혔죠. 그리고 이 춘재가 보여준 시그니처 사건, 상징적 살인 사건의 그런 징표를 남겼죠. 저는 이 조국의 시그니처는 바로 이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런 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딸을 위해서 사다 준 케이크 사진을 들고 오는 사진을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대검찰청 사거리, 도로 사거리에서 촛불의 이 사진들을 푸사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푸사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추악한 면모를 가리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이런 촛불, 그 다음에 그 동원된, 그리고 선동당한 이런 촛불들을 뒤에 숨어서 약간 웃음을 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처음에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이 거의 20년, 30년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폴리페서로서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거리를 제대로 소명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도지사도 뭐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소명 절차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왜냐면 이재명 자기 자신도 엄청난 공격을 당했고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인사청문회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저도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내내 자기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우리 누님이 한 거라 잘 모른다, 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모르쇠를 일관했고 국민들한테 약간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우리 경심이 누나가 뭐 포토샵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장을 이주하느냐, 뭐 이런 핑계도 했고, 누가 경심이 누나가 했대, 뭐 조민이가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조민이가 라디오에서 직접적 나와가지고 해명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사법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마담으로, 그러니까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세월호부터 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이뤄낸 게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불평할 때마다 상당히 위기에 좀 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개혁의 아이콘, 촛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의 적폐,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엄단을 하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했죠. 윤석열 특검 수사단이. 그리고 그런 소신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으로 쫓겨나면서까지도 그런 소신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성원했고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졌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기 소신을 지키고 수사 의지를 똑바로 이렇게 지켜내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좀 강력하게 하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 현재 검찰의 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하지를 못했죠. 어리버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띠고 법무부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고, 뭐 학자적으로라든가 어떤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발언권을 행사했던 조국에게 기대가 거는 게 상당히 컸죠. 물론 민정비서 청와대에서 있었을 때는 어떤 인선청문회라든가 이런 개인 비위 이런 것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똑같은 선명성, 똑같은 청렴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무부 장관이란 것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의 이런 이중성이라든가 가족의 모든 것이 까발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국이 내뱉었던 말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인사청문회를 보고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요, 현재 윤석열이가 정말 나쁜 검찰총장이냐, 현재 뭐 검사회사 조직의 그 개혁, 검찰의 개혁,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냐, 윤석열이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으로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정부의 1등 공신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기존 정부 권력의 모든 부패상을 철저히 수사를 했고, 어떤 외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저항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반추를 해보면 삼성에 저항했던 우리 정치사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최초로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고 매 정기적인 날짜에 떡값을 몇 천만 원씩 배달을 했던 우리 홍석현이 있죠.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있죠. 삼성에 저항했던 인물이 딱 4명인가 있습니다. 물론 정관계 인사는 아니지만 김용철 변호사라고 했었죠.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좀 다뤘지만 김용철 변호사도 제거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상호 기자가 이 엑스파일을 기자 신분으로서 폭로를 했지만 오히려 그 파일의 그 수입 경로, 파일을 가지게 된 경로, 유출 경로, 이것만 수사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 엑스파일을 숨기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 기자도 제거가 됐죠. MBC에서. 그러다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하다가 요즘에 안 보이시죠? 어디서 뭐 하는지, 무슨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지만 현재는 뭐 뇌경색으로 상당히 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죠.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의문사를 당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회찬 의원이 제거가 돼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에 저항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삼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재 사고, 산업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으로서 철저히 삼성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조사를 했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되고 나서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에 16년 이상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장악했던 곳에 선명성 강한 이재명 도지사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이재명이 제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삼성에게 저항했던 인물들은 다 제거되거나 사라졌어요. 김용철 변호사가 그랬고, 이상호 기자는 현재 몸이 안 좋은 상태고, 노회찬 의원은 키가 171인데 거만세는 161cm로 돼 있는 이런 의문사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2명, 바로 이재명과 윤석열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재명도 지금 현재 대법원을 앞두고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상태에 있고, 윤석열도 선동당한 이 친문 세력과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선동당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되고 촛불 국민들의 요문을 받아 집권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홍석현 삼성 엑스파일 배달부, 뇌물 전달부인 홍석현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특사가 돼달라고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이걸 뭘 상징합니까? 삼성의 무릎을 꿇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홍석현 삼성 엑스파일의 주범을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 특사가 돼달라, 외교부에 들어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가 지금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난 정권의 적폐를 다 파헤쳐서 엄격하게 수사를 했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팽당해가지고 지방까지 좌천돼가지고 옷을 벗을 수 있는 위기까지 처했으면서도 끝까지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강골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국 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펀드도 그렇고 융동학원, 학원의 뭐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죠. 대응을 안 해가지고 몇백억대 소송을 그냥 승소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건들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뭐 이조라든가 이런 상장 문제가 별것이 아니다 하면서 조국을 지키려고 이렇게 모인 분들이, 홍종욱 딸이 있죠. 김포공항에서 뭐 반입하려다 걸렸죠. 약품 반입하려다 걸렸죠. 이거보다 조민이가 더 중한 죄를 저질렀냐, 장지원이보다 더 저질렀냐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국의 상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약 사건이라든가 장지원의 뭐 뺑소니 사건보다 훨씬 더 중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홍종 딸이라든가 뭐 장지원이 아들의 이런 개인 일탈 이런 사건은 표창장 위조 같은 15만 명, 20만 명, 학령 인력인 30만 명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범죄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일 수가 있어요.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화이트 칼라의 그냥 문서 위조 정도 이런 작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윤석열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에 저항하고 있는 유일한 검찰총장이라는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보통 검사라면 삼성의 머리 조아리고 그냥 삼성 장학생으로 삼성이 주는 떡값 받아먹고 유유작작하게 살면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철저히 수사하고 삼성이 이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탕진했다, 이거에 분개해가지고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격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이가 왜 검찰의 적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촛불정신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문재인과 같이 근무하고 조국과 같이 근무했던 윤총경이라고 들어봤죠. 가수 승리 관련해서 버닝썬 사태의 어떤 뇌물 거래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로 기소를 했어요. 조국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총경이 쥐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무혐의 처분받았었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이 조국과 같이 근무했던 윤총경을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 보면 지금까지 삼성에 저항했던 많은 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환자가 되거나 제거되거나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삼성에게 저항했던 인물들 베스트 5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대부분의 재판을 통해서 제거될 확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삼성에게 저항했던 인물이고, 현재 삼성의 노예 상태에 있는 문재인 정부, 홍석현이를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바로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의 적폐,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인물이 이재명과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의 마지막 조국 일가 수사가 끝나면 바로 노회찬 의혹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합니다.